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산 지 한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제 뉴질랜드에 대한 기억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은 그 과정에서 뉴질랜드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제가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힘들 때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뭐 이 사방을 둘러봐도 좋은 자연과 사회복지, 또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뉴질랜드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뉴질랜드는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훌륭한 도깨비가 나타나서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의 피와 땀이 있었고요. 그 피와 땀으로 우리가 좋은 뉴질랜드에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인들이, 우리 교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글을 쓰게 됐고요. 유명한 정치가부터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마오리까지 뉴질랜드 역사 뉴질랜드 역사 한 200년, 그러니까 와이탕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한 200년이 다 됐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한 번은 기억해야 될, 한 번은 좀 새겨봐야 할 그런 인물들을 제가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좀 바라기는 앞으로 뭐 빠른 시일 내에 1.5세나 2세대들이 뉴질랜드를 만든 사람으로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더 잘 사는 나라, 더 멋진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전 세계가 불화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몫이라도 우리 교민들이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때 오클랜드에 저희 동호회 형식의 문학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회원들이 한 명 한 명씩 글을 좀 쓰기로 했는데, 저는 뭐 대단한 그 글쟁이가 아니고 또 문학을 좋아는 하지만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체의 글을 좀 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수필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급하게 사실 2주를 앞두고 썼는데 어떻게 운 좋게도 이게 대상이 당선이 된 것 같아요. 이 공시 책방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공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던 헌책방이었습니다. 그 책방을 제가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좀 다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은 책을 사게 됐고, 많은 책을 보게 됐고, 또 많은 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공시 책방을 제가 뉴질랜드 와서 한솔문화원에 대한 꿈도 심었고, 또 한솔문화원을 하게 되면서 공식 책방과 한솔문화원을 연계해서 써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좀 좋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 쓰는 재주라고 뭐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인문학, 그러니까 철학, 역사, 뭐 문학 이런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읽었고요. 많이 읽다 보니까 좀 끄적거리게 됐고, 또 끄적거리는 것을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월간 중앙에서 주최하는 논픽션 부문에 응모를 하게 됐는데, 그때 2등에 제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좀 글을 쓰게 됐고, 보통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중에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뜻이 아니고 적는 사람만이, 기록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원고지 뭐 5매라든가 아니면은 사소한 글이라도 가급적이면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가 보통 노인과 바다라는 그 작품을 한 200번을 고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저 역시도 제가 쓴 거를 자꾸 고치고 또 고민하고 또 단어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디다 내놔도 조금은 뭐 티를 낼 수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천부적인 재능은 없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해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시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뭐 시를 잘 써서가 아니고 시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가 시인과 나, 포이트 ANDI, 시인과 나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시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인이 굶주리거나 아니면은 시인이 아픈 세상은 참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바라는 제 나름대로 인상은 스마트폰이나 뭐 전화기나 그런 것을 제 주머니에 넣는 것보다는 시집 하나를 바바리 코트에다 좀 운치 있게,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인생도 생각하고 삶도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는 못 쓰지만 시인이 되고 싶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은 사실 상당히 많은데 조지훈의 지조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조지훈은 잘 아시다시피 총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책을 제가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20대 또 내지는 제 앞에 인생에서 나는 변절하지 않겠다. 내 지조는 지키고 살겠다. 그것이 뭐 어떤 대단한 지조가 아니고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생 이것을 지키고 살겠다. 그래서 조지훈의 지조를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그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서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큰 뜻을 품었는데 뭐 그것은 지금 당장은 제가 좀 말하기는 거북하고요. 단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때 그 책을 보고서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김훈이 한국일보 기자, 문화부 기자로 있을 때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문학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문학기행인데 이 책은 한국의 유명한 문학 작품들이 어떠한 배경으로 태어났으며 어떠한 공간에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그 책은 제가 20년이 넘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고요. 항상 제 소장 목록에 1, 2, 2에 들어갑니다. 이 책만큼 한국에서 가치가 있는 게 몇 권이나 될까 할 정도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 뭐 박경래의 토지라든가 또 내지는 그 일본 작가가 쓴 15권으로 된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는 제가 자주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보는 책들입니다. 그게 워낙 책이 좀 많은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이 정도로 생각이 나네요. 예. 한솔문화원은 제가 이민 오기 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32살에 이민을 왔는데요. 그때는 제가 나이 한 40쯤 되면은 한솔문화원 하나 만들자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큰아들 이름이 한솔이거든요. 이름도 예쁘지만은 그 이름에 걸맞게 뉴질랜드에서 의미 있는 단체, 의미 있는 조직을 하나 좀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민을 왔고요. 그것은 한솔문화원은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그 철학적 뭐 또는 문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도 읽고 역사도 얘기하고 철학도 좀 논하고 그런 좀 르네상스적인 그 공간 그걸 제가 사실 꿈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 올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오는 책을 제가 7,000권이나 싸가지고 왔고요. 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교민들이 저희 집에서 또는 저희 게러지에서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책을 빌려보면서 한솔문이 시작을 됐고 한 6년 7년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초에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만뒀고요. 그러다가 3년 전인가요? 제가 오클랜드에 책방이 하나도 없고 뭐 그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무리하게 다시 한솔문화원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중한방병원 원장님이 좀 도와주셔서 제가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는 한 2만 권 정도 책이 있었는데 한 만 몇천 권은 제가 오클랜드 도서관하고 또 와이트케 도서관에 책을 다 기증하고 남아있던 것이 한 3,000권, 4,000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3,000권을 종자책으로 해서 제가 한솔문화원을 다시 오픈을 했고 또 제중문화원이나 여러 교민들이 또 책을 기증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솔문화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중한방병원 안에 가시면 책을 빌릴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한솔문화원이
르네상스적인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와서 책도 빌려 가시고요. 또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을 제가 추천해 주고 싶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 좀 읽어보신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한 노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지오너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 책은 허허벌판에 한 나무를 심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의미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나무를 이 사람은 매일매일 100주, 1000주, 100주, 200주씩 매일씩 심었어요. 그렇게 10년 심었더니 어느 날 그 허허벌판이 숲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웃던 사람들이 다시 그 노인을 존경하게 됐고요. 또 그 프로방스 죽어가던 그 허허벌판이 살았대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가 뉴질랜드 1세대 또는 처음 온 이민자로서 누군가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숲을 본다. 그런 좀 생각으로 이 책을 추천하게 됐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해요. 누군가는 나무를 심어야지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데, 이 책은 그 책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한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책도 아주 재밌게 나와 있고요. 또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뭐 사파도 있고 판화죠. 이게 판화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동은 제 생각으로는 어느 책 못지않게 상당히 좋을 거. 이제 한 1000만 권 이상이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 번씩 좀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만약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도 이 책에 대한 그 영상이 뜹니다. 판화랑 같이. 정말로 감동적인 글이니까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멋진 숲을 우리 교민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그 산악인으로 유명한 그 박영석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오클랜드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듣다가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자기가 에베레스트 7자인가요? 뭐 에베레스트의 그 모든 정상을 올라가고 남극, 북극 또 전 세계에서 위험하다는 곳을 다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랬대요. 거기를 왜 가느냐? 예. 그리고 힘들지 않냐고 했을 때 그 박영석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이 세상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 보는 것이 이제 인생이다. 그러니까 50%, 70%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1%의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야지만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바뀌고, 그런 말들을 제가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많이들 힘들고 또 내지는 어려워들 하고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도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한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에게 제가, 저희 아이들도 이제 20대 초반이고 또 지금 10대 말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안 되는 거에 도전해라, 무모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또는 저희 자식들 같은 그 젊은이들에게 굳이 얘기한다면은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래야 인생이 재밌고 멋있고 또 거기에 슬픔과 좌절, 그걸 이기고 나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전해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면 도전하는 몫에 기쁨이 있고요. 또 설령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이 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순간들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게 제가 꿈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